라디오를 켜봐. 지금 중구의 모든 이야기가 와글와글 중구난밥 와글와글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구 주민 여러분과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와글와글 라디오에 참여하게 된 명지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하신 분들 각자 소개 한번 시작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쏘쏘라고 합니다. 저는 짠입니다. 저는 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2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를 맞춰 신년들과 함께 얘기해볼까 해요. 자, 신년에 새해 우제는 다들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저는 원래 잘 안 봐서 안 봐요? 수시를 보는 게 아니고? 봐주는 게 많아가지고 꼭 제 것까지는 저는 저를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번에 봤다고 하긴 좀 그런데 사람들이 AI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가 궁금해서 AI 테스트는 했어요. 제 거 가지고. 어땠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저의 기본이 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병원년이라서 불이거든요. 빨간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화에 화가 더하니 큰 불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AI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기보다 일이 커진다라는 느낌이죠. 불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뭔가 일을 만들어내라 라는 느낌으로 일을 조금 열심히 해 살아라 라는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삶입니다. 대충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리진을 밤이고 하지만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요새 AI로 수를 돌아볼 유행이라 해서 그거 그랬거든요. 제 사주로 저는 사실은 사주에 뭐가 많냐면요. 나무가 많아요. 사주에 많은 것은 나무이고 나는 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오행 중에 나가 있어요. 나. 뭐 사주 팔자라고 하지. 이 팔자 중에 나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나를 찾으면 나는 태어난 날이 나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화예요. 하지만 내 사주 팔자에는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 제가 나는 화인데 올해 화예요. 그러면 화가 돼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 뭐가 많다 했어요?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불이 났는데 나는 이 큰 불에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나한테 좋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불이 잘 다루면 좋겠지만 또 못 다루면 화로 올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있죠. 내가 화예요. 그리고 올해는 빨간 화해나 해라서 큰 불이 났어요. 그 위에 재료가 뭐가 있어요?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또 뭐가 많으냐면 물이 많아요. 그래서 큰 불을 다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퍼펙트예요. 예. 네. 지금 올해는 뭐 나쁜 해는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싫은 해일 뿐이에요. 일이 많아져서. 좋은 그러네. 해라고 볼 수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저는 바쁜 게 싫거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삶이 나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해보다는 편하게 누워서 돈 버는 해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지금 하하 목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뭐 목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쵸. 그래야지. 왜냐면 나한테 물은 상극인 해잖아요. 물이 상극이니까 물의 해만 아니면 좀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화가 안 들어오면 돼요. 물과 화가 안 들어오면 돼요. 저도 AI로 타로 점을 한번 봐봤거든요. 타로를 이제까지 처음 봐봤어요. 처음 봐봤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 기운이 운세가 괜찮은갑다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는 AI를 보니까 신뢰성이 아직 안 올라가서 어디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고 있어요. 가서 보고 싶어요. 그냥 아직 모르겠어요. AI가 더 정확하다고도 하나요? 그건 잘 모르는데 아직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흥미거리로 보고 그쵸.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서 어디 있을까 계속 어디가 좋아요 물어보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AI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보다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학습한 내용 안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 사실은 만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내 사주 8자리를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순행하고 역행하고 신강이니 신약이니 하는 기본적인 사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사주를 보는 거는 비추예요. 아마 지금은 비추지만 몇 달 안에 그게 추천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아직은 비추고요. 내가 모르면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장이 일을 할 줄 모르는데 밑에 직원이 나를 속이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AI한테 시킬 수 있다. 아직은 그러는 상황이에요. AI가. 그러면 이 AI의 사주나 모두 우리 사주가 향후 AI 시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까요? 그냥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AI 아니고 앱으로 보시면 타로 카드를 봐주는 앱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만세력이나 사주를 봐주는 앱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예 보시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보시면 대충은 말을 해줘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위로는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매번 이야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주로 정신과에 생각보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병을 처음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화병을 가지는 사람도 자기가 풀고 살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지 이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를 듣다 보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신과 치료를 좀 덜 받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그렇죠. 지금 뭐 무당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를 보시는 분도 공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3년씩 뭐 5년씩 배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샵을 연다든가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배우시고 있으면서 그걸로 나를 아는 거. 그리고 재작년에 저한테 배우기 시작한 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한테 이 타로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정신과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타로나 점집이나 이런 쪽들이 예언을 한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같은데 타로 학과, 타로 과정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타로가 학문이었나? 인문학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학교에 타로를 배운다고 사회복지학과 뭐 그런 데에서 스며들었어요. 선생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구스타프 칼융이라고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로를 가지고 조금의 뭐 상담했었다라는 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타로 말고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상담을 누군가와 했을 때 본인이랑 이야기 말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카드라든가 꼭 타로 카드가 아니라도 감정 카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지금 감정을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타로를 했을 때 뒤집었는데 본인이 이 카드를 뒤집었네요. 그런데 지금 당신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읽어줬을 때 내가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이 카드로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상담의 매개체로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사실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준다고 해야 되나? 내가 말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말로 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화병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모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생각보다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 화병이 참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졌어요. 나이대가 올라간 사람들이 화병이 걸려 있지 젊은 애들이 화병이 없어요.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옛날처럼 왜냐면 참고 살지 화병은 참아서 생기는 게 화병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애들 보시면 참는 꼬라지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한테 물으면 참았대요. 그렇죠. 나름 참은 거예요. 지는 나름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병이 될 만큼 참는 애들이 좀 드물다 이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사실은 많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뭐 다 결혼하고 그랬지만 외국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도 희석이 되고 생각도 희석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응답하라 1988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을 추억하잖아요. 근데 옛날 느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의 가정의 느낌과 서울 쪽 느낌은 완전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불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면증도 많이 있던데. 불면증도 결국은 내가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불면증 내가 잠이 안 와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잠이 안 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에요. 불안이 없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내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게 타로 공부를 하시고 사주 공부를 하시고 심리 공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불면증 있는 분들은 내 불안에 대해서 한번 쭉 되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불면증 있는데 예. 근데 불안?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걱정이 있는 날은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그런 날은 또 그런데 약간 습관적인 것 그런 것도 있고 애기들이 잠을 잘 때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나왔어요. 그렇다고 밝고 이런 데를 나오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애기 입장에서. 그런데 잠을 자라고 하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럼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죽는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요? 진짜요? 잠자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잖아요. 갓난쟁이인데. 그런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 눈앞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애들이 깍꿍놀이 하잖아요. 그럼 지 눈앞에만 없으면 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냥 수건 안에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수건 뒤에 사람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애기 입장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까르르 웃어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눈 감는 거랑 비슷하다. 애기를 재우지 마요? 아니 안 재울 수는 없잖아요. 재워야죠. 근데 그게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시면 잘 때 눈 감길 때 보시면 눈을 안 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자는 느낌이.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얘가 되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고 있을 때 엄마 말소리나 목소리나 계속 들어주면서 얘를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년까지는 애들이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라고요. 말하기 전까지. 말하면서 내 전생을 자꾸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1년 전에 아이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아빠 언제 올 거야? 이러면 애기 어릴 때 보시면 3살, 4살 뭐 말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러면 애가 머리를 끄적이면 뭐 앞쪽에 끄적이면 엄마 아빠가 빨리 온다. 뒤쪽에 끄적이면 늦게 온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애가 아이들한테 뭐 엄마한테 꼭 돌아 누워 앉는 애가 있고 안기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기면 딸 낳을 거고 돌아 누우면 아들 낳는다고 둘째를. 네, 그거는 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는 10달이 되기 전에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타로 이야기, 점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새해 첫 해니까 첫 달이니까 산박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어요. 네. 나를 알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네,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아직은 계획도 마음도 각자 조금 정리 중일 수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들 잘 하고 계신데요.
새해의 첫 페이지를 조금 느리게 다정하게 채워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두먼밤 와글와글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